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가리켜서 핵무장한 깡패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미 국무부의 마셜 빌링슐리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28일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군비 증강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폭격기, 잠수함 같은 핵 운반 수단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의 토마스 부세 부사령관 공군 중장인데 이분하고 같이 왔는데요. 27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이 빌링슐리 특사는 28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메리칸 센터에서 국내 언론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핵 전력 비밀 정보 공유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의 부세 중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이들이 밝힌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의 핵 비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했고 한국도 이해했다는 거고요. 한국도 이런 위협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그러니까 INF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사거리 500에서 5,500km까지의 지상 발사형 탄도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실험하고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INF 조약이 있는데 이 INF 조약에 구애를 받지 않아 가지고 중국이 지난 30년간 1000개에서 한 2000기 정도의 순항 탄도 미사일을 더 배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8년 218번, 그리고 지난해는 225번, 또 올 8월까지 70번 정도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의 가까운 시일 안에 이 핵무기를 2배로 늘려서 배치하려고는 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침공했는데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 인도, 그리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요 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걸 물으면서 중국이 핵깡패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틈이 없도록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미군과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적합하다고 보일 정도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가지고 동맹국의 특별한 군사 능력,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언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고 중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핵 미사일로 만들 계획은 없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핵 군비 통제가 목표인데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온 미국 특사, 빌링슐리 특사죠. 국무부의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도 지명돼 가지고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시작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게 뉴스타트라고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빌링슐리 특사는 이날 작년에만 200발 이상 시험 발사한 중국의 중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 같이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더불어 중국도 중거리 핵 전력, 그러니까 INF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링슐리 특사는 지난 18일에도요, 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왜 실제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밝히지도 않나.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고 얼마나 더 만들 계획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협상을 시작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그러니까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실전 배치 핵탄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협정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 협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조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파기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 협정은 내년 2월 종료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핵 군비 경쟁 재개가 예상된 거죠. 현재 중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자 핵 군축 협상에 들어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빌링슬리 특사의 말대로 중국은 아무 제약 없이 핵탄두와 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을 증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강압하고 협박해온 중국 공산당의 불량한 태도와 또 단기간에 증강된 중국의 핵전력이 결합한다 그러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핵전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 인민일보라고도 말하죠. 이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시바오 그리고 환구시보라고 그러는데 이 환추시바오의 후시진 편집장이 지난 5월 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최소 100기의 등펑 40일을 포함해 가지고 단기간에 핵탄두를 1000기 수준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가지고 파문이 일었었죠. 후시진 편집장이 언급한 등펑 40일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인데요. 사거리가 12,000에서 15,0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죠. 핵탄두를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이 후시진 편집장은 또 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그러니까 SLBM, G랑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미국의 도전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싱크탱크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만은 이 SIPRI가 2020년 6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320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2019년 말에 290개였는데 한 30개 늘어난 거죠. 미국은 5,800개입니다. 실전 배치는 1,750개가 되어 있고요. 러시아는 6,375개입니다. 실전 배치는 1,57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후 편집장은 현재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3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영국의 215개, 프랑스 290개보다 더 많은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후시진 편집장의 발언 한 달 전인 지난 4월 15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러브포호 핵실험장에서 저강도 핵실험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 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러브포호 핵실험장은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실험장으로 꼽힙니다. 여기 7월 30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에 중국이 핵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중국의 핵 프로그램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런 브리핑을 했냐면 이번에 한국에 온 블링슬리 특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러버포를 감시하는 위성에 중국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또 차량, 열차 이동용 미사일 같은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쏟아내는 속도가 두드러지게 빨라진 모습이 포착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브포어에서 신속하고 집약적인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한 겁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어서 중국이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억지력만 보유하자는 주의였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질적이든 양적이든 미국과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을 갖기로 작정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거리 핵 전력 조약 그러니까 이 INF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 1차적 행동이 뭐냐?
바로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결심은 중국 로켓군이 지난해 1월 23일 북부 네이멍구에서 바레만으로, 보하이만이죠. 이 바레만으로 2발의 등펑 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을 발사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내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사거리가 최장 5,500km입니다. 이 등펑 26은 괌 킬러로 불리는 동시에 지상 함정 레이더 정보로 비행 자세를 조정해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7월 1일에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 지역이죠. 스프레툴리 제도, 그러니까 난사군도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공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21D 개량형을 6발 발사했습니다. 이게 신형 중거리 대함미사일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항해의 자유작전을 정면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특별히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95%가 INF가 금지하고 있는 중거리 단거리인데요. 이건 중국이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 남중국해를 잇는 제1열도선, 이걸 도련선이라고 그러죠. 또 일본 도쿄에서 필리핀, 괌, 사이판을 포함하는 제2열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태평양 전력의 차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18일 고위 관리를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방위성과 애무성 등의 간부들하고 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논의했던 겁니다. 이건 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 INF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2일 호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전 시기 군축 조약, 그러니까 INF 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2달도 안 돼서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배치 장소는 동맹국가도 논의해야 되고 다른 검토할 요소가 많아서 앞서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배치 후보 장소로 일본 외에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80% 이상이 INF 사거리인데 우리가 가벼운 전력 몇 개를 갖겠다는 게 그게 중국이 놀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도 이번 방안에서 개발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그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동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이 완성되는 대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또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많은 혁신적 기술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들이 방어 태세와 능력을 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 증강으로 강압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반발하죠.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이 거론될 때 중국은 이미 당시 추구홍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미국의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 그러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지난번 사드를 배치할 때 그 이상의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한국과 단교까지 선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핵무장한 깡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은 최소한 1,000기가 넘는, 아마 1,000기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1,000기 내외의 미사일을 한국을 포함한 괌,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겨냥해 가지고 딱 배치해 놓고 있죠. 또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러시아판 사드죠. 지대공 미사일 S-400 4개 포대를 산둥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의 해안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국에 배치한 사거리 200km, 최대 고도 150km인 사드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에, 길림성이라고 그러죠. 지린성에 최신의 전략 무인기인데요. 샹룽을 최소 10대 정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 반경 2000km인데 이 무인기는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와 일본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전역을 손바닥 보듯이 샅샅이 쳐다보고 있고요. 공격용 무기까지 집중 배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드 때와는 상상도 못할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가리켜서 미국이 핵무장한 깡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보복 위협에 대해서 체드 스브라지아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가요, 28일 날 현지 시간이니까 한국으로는 29일입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당시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는 전선 구축을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브라지아 부차관보는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동인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사드 보복을 하는 걸 보고 중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략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하면, 그러니까 한국에 또 다른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던 이런 일을 함께하면 중국이 반응하고 전략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단결할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하나 돼 가지고 강력하게 중국에 대응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한 번 당했으면 되지 더 이상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의 이런 위협과 협박에도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미 탈중국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중국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내팽개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